여러분, 제가 겪은 일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63살이고요. 외동아들 영규가 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아들 영규에게서 전화가 왔죠. 어머니, 죄송한데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다음 주부터 며칠 동안 손주를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아내가 재택근무를 하긴 하는데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순간 기분이 좋아졌어요. 손주를 보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니까요. 그래, 알았다. 내일 가마. 전 바로 승낙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준비를 하고 아들 집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도 사고 내가 좋아하는 김치도 담았어요. 아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재택근무를 하긴 하지만 회의가 많아서 아이를 계속 봐주기가 힘들어서요. 그래, 걱정 말고 일해. 내가 잘 볼게. 손주는 할머니가 온다는 소식에 신이 나서 벌써부터 장난감을 들고 와 자랑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봐요. 아빠가 사준 로봇이에요. 손주의 말에 저는 웃으며 우리 손주 로봇도 있구나. 할머니랑 같이 놀까? 하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손주와 놀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부엌으로 향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거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온 김치와 계란으로 간단하게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어요. 식탁에 밥을 차리고 며느리를 불렀죠. 밥 먹으러 나와라. 하지만 며느리는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회의 중이라 나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먹을게요. 저는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산다고 하니까요. 손주와 둘이서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만든 김치볶음밥 맛있지? 손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회의 중이라더니 웃을 일이 있나 싶어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손주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엄마가 게임해요. 매일 해요.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들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손주에게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일하느라 바쁘신가 보다. 우리는 재미있게 놀자. 저녁이 되자 아들 영규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아들의 물음에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 손주랑 재미있게 놀았다. 너희 둘 다 바빠 보이는구나. 영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요. 어머니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주를 돌보는 건 즐거웠지만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적응하는 중일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손주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계란말이와 미역국을 끓였죠. 손주가 부스스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손주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손주. 잘 잤니? 어서 세수하고 와서 밥 먹자. 손주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아침부터 고생하셨네요. 제가 해야 하는데, 며느리의 말에 제가 대답했어요. 아이고, 괜찮아. 난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야. 너도 앉아서 먹어. 하지만 며느리는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어서요. 방에서 먹을게요. 라고 하고는 음식을 조금 담아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저렇게 제대로 된 식사도 안 하고 일만 하다가는 건강을 해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손주가 와서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했어요. 우리 공원에 가서 놀까? 손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네, 공원 가고 싶어요. 저는 며느리 방문을 노크했어요. 우리 공원에 다녀올게. 점심때쯤 돌아올 거야. 방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손주와 함께 집을 나서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했죠. 공원에 도착하자 손주가 신나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할머니, 그네 태워주세요. 손주의 요청에 저는 흔쾌히 응했죠. 그네를 밀어주면서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공원에서 한참을 놀다가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집에 도착해 보니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하는데 손주가 와서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왜 맨날 방에만 있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죠. 엄마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나 봐. 우리가 이해해주자. 점심을 차리고 며느리를 불렀어요. 식사하러 나와라. 하지만 이번에도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먹을게요. 저는 한숨을 쉬며 손주와 둘이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며느리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젊은 사람들은 일하는 방식이 다르지. 오후에는 손주와 함께 집에서 놀았어요. 블록 쌓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주었죠. 저녁이 되어 아들 영규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어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야, 손주랑 노는 게 뭐가 수고야. 재밌지. 영규가 며느리 방문을 노크했어요. 여보, 나왔어.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오늘도 늦었네요.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며느리를 힐끗힐끗 보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일은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다음 날 일어날 일들을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손주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기분 좋게 얼굴을 비추는 날이었죠.
공원에 도착하자 손주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공원 곳곳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저는 손주에게 저기 가서 친구들이랑 놀아볼래? 하고 물었죠.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또래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그때 옆자리에 다른 할머니 한 분이 앉으셨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손주 자랑도 하고 요즘 젊은 부부들의 육아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에 그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우리 때와는 많이 다르죠. 요즘은 아이를 키우는 것도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며느리를 떠올렸어요. 며느리도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에 빠져 있다가 문득 손주가 보이지 않아 놀랐어요. 하지만 곧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모습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손주가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손주가 배가 고프다고 했어요. 마침 길가에 작은 과자 가게가 보여서 들렀죠.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주었어요. 과자를 받아든 손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죠. 할머니, 고마워요. 손주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하루를 되새겨봤어요. 손주와 함께 보낸 시간, 다른 할머니와 나눈 대화, 그리고 손주에게 사준 간식까지. 이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며느리도 이런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도착하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며느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행복한 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며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주말이 되었어요. 저는 아들 영규와 함께 가족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아침 일찍 영규가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영규야, 오늘 휴일 아니니? 영규는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갑자기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출근해야 해요.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과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걸 영규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영규가 나간 후 저는 손주와 함께 무엇을 할지 고민했어요. 문득 집안이 좀 어수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오늘 대청소할까? 손주는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아 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제가 재미있는 게임처럼 만들어 보겠다고 하자 흥미를 보였죠. 우리는 함께 방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장난감을 정리하고 책장을 닦고 옷장을 정리했죠. 손주에게는 작은 걸레를 주어 함께 청소하게 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면 돼요? 손주가 열심히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어요. 그래, 우리 손주 정말 잘하네.
청소를 하면서 우리는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불렀어요. 힘들 때면 잠깐 쉬어가며 간식도 먹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청소를 했어요. 그러다 문득 며느리 방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게임 소리 같았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가 재택근무 중이라고 했으니 잠깐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며느리가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손주에게 관심은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서 저는 며느리의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어요. 식사할 시간이야. 나와서 좀 먹어.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날 저녁 영규가 늦게 퇴근했을 때 저는 조용히 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죠.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있어야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했어요. 영규는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말씀 맞아요. 제가 너무 일에만 집중했네요. 앞으로는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도록 노력할게요. 그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변화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될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눈을 감았어요. 며칠 후 손주의 유치원에서 참관 수업이 있다고 해서 저는 참석하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와 함께 준비를 했죠. 며느리는 또 재택근무라며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쉬웠지만 강요할 수는 없었죠. 유치원에 도착하니 다른 학부모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손주는 반 친구들과 어울려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오늘의 수업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들의 창의성과 협동심을 기르는 활동이 주를 이룬다고 하셨죠. 수업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그룹을 지어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손주도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때때로 제 쪽을 돌아보며 웃어주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요. 옆자리의 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요즘 육아 트렌드에 대해 많이 알고 계셨어요. 요즘은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대요. 무조건 야단치는 것보다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 때와는 많이 다른 육아 방식이지만 분명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다른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바쁘다고 아이를 방치하면 안 돼요. 짧은 시간이라도 질 높은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며느리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참관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왜 안 왔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이내 대답했죠.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왔나 보다.
다음에는 꼭 올 거야. 집에 도착해서 저는 며느리에게 참관 수업 내용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다른 학부모들과 나눈 대화, 그리고 손주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야기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바쁘다며 대화를 회피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저는 실망스러웠지만 강요할 순 없었어요. 대신 손주와 함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죠. 손주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영규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죠. 아침부터 장을 보고 음식 재료를 사왔어요. 영규가 어릴 적 좋아하던 음식들을 중심으로 메뉴를 짰죠.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손주가 제 앞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같이 아빠 생일 파티 준비하자. 손주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어요. 손주에게 간단한 일을 시키고 요리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손주의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귀여웠어요. 며느리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일이 바쁘다며 나오지 않았어요.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죠. 저녁이 되고 영규가 퇴근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제 생일 챙겨주시고. 영규의 감동한 목소리에 저도 뿌듯했어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손주가 준비한 생일 카드를 영규에게 건넸죠. 영규는 기쁜 표정으로 카드를 읽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영규의 전화가 울렸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영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통화가 길어지더라고요. 결국 영규는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통화했어요. 그 사이 며느리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손주가 엄마, 아빠 생일이에요. 라고 말해도 대답 없이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죠. 저는 한숨을 삼키며 손주를 바라봤어요. 손주의 실망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케이크 자를까? 손주와 둘이서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렀어요. 영규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손주를 위해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죠. 영규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음식은 이미 식어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중요한 일이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다. 어서 먹자. 배고프겠다.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영규는 미안해하는 눈치였고 며느리는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손주만이 이야기를 하려 노력했지만 반응이 없자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있지만 마음은 모두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죠. 이게 정말 가족의 모습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님. 제 친정 부모님이 이번 주말에 오시기로 했어요. 저는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잘 됐구나. 준비할 게 많겠어. 며느리의 부모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집안 분위기가 한껏 들뜨더라고요. 손주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만난다며 신이 나 있었고 영규도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장을 보러 나갔죠.
며느리의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와 말했어요. 함께 음식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부모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요즘 들어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준비를 하면서 저는 며느리의 부모님을 통해 며느리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생겼어요. 어쩌면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생겼고요. 드디어 주말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온 가족이 분주히 움직였죠. 손주는 방을 정리하고 영규는 거실을 청소했어요. 며느리는 음식 준비를 도왔고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 곳곳을 점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의 전화가 울렸어요. 통화를 마친 며느리의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어머님, 부모님이 갑자기 못 오신대요.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큰일은 아니겠지? 많이 아프신 거니?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뇨.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래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시대요. 저는 며느리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안타까웠어요. 손주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괜찮아. 다음에 오시면 되지. 우리끼리라도 맛있게 먹자. 저는 가족들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준비했던 음식들을 보니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모처럼 가족이 하나 되어 준비했던 시간들이 아쉬웠죠.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의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며느리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영규는 피곤한 듯 멍하니 앉아 있었죠.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란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답니다. 어느 날 아침 손주가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이마를 만져보니 뜨겁더라고요. 어머, 우리 강이 어디 아파? 손주는 기운 없이 대답했어요. 할머니, 머리가 아파요. 체온계로 재보니 39도나 되었어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며느리 방문을 노크했어요. 얘가 열이 많이 나. 병원에 데려가 봐야겠어.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녀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어서.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데려갈게. 넌 이래. 병원으로 향하는 길, 손주의 뜨거운 이마를 만지며 저는 생각했어요. 가족이 이렇게 힘들 때 서로 도와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을 마치고 말씀하셨어요. 감기 초기 증상이네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 잘 먹이시고 쉬게 해주세요. 약국에서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손주를 안고 가는 동안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것이 할머니의 몫이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까웠거든요. 집에 도착해 보니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는 문을 두드리고 말했어요. 약 지어왔어. 아이 상태가 안 좋으니 좀 봐줘.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결국 저 혼자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고 죽을 끓여 먹였어요. 손주의 열이 조금씩 내리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저녁이 되어 영규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 너무 고생하셨네요. 제가 빨리 들어왔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됐다. 넌 일이 바빴겠지. 그런데 아이가 아플 때는 부모가 곁에 있어주는 게 중요해. 영규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며느리의 방문이 열렸고 그녀가 나왔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게임 화면이 보였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이가 아픈데 게임이나 하고. 며느리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저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폭발했어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며느리, 일에만 매달리는 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방치되는 손주를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죠. 이렇게 살 거면 왜 결혼했니? 왜 아이를 낳았어? 가족이란 게 뭔지 알기는 하는 거니?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영규와 며느리는 말을 잃은 채 서 있었고 손주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어머니, 어디 가세요? 영규가 놀라서 물었어요. 집에 갈 거야. 더는 이럴 수 없어. 문을 열고 나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최선일까?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그렇게 저는 아들 집을 나와 제 집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변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손주의 아픈 모습, 며느리의 무관심, 영규의 바쁜 일상, 그리고 제 자신의 분노와 실망감까지. 전화기를 바라보며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질 거라는 생각도 들었죠. 밤이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손주 생각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프다고 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한 거죠.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제 손가락이 멈칫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영규가 서 있더라고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해 보였어요. 어머니, 영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들을 안으로 들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영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집에는 어떻게 됐니? 영규가 대답했어요.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게임에 빠져서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저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놀랐어요. 하루 만에 이런 변화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그렇게 결심했다니 다행이구나. 영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죠. 그래, 우리 모두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해. 정말로 변할 수 있을 거니? 영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이번엔 꼭 변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집에 다시 와주세요. 손주가 할머니를 많이 찾아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내 결심했죠. 그래, 가보자. 하지만 이번엔 정말 변화가 있어야 해. 다시 아들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이번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아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묘하게 긴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일들을 곱씹어 보았죠.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기대감, 점점 쌓여가는 실망감, 그리고 결국 폭발해버린 그날의 일까지. 집에 도착하자 손주가 제일 먼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주를 꼭 안아주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나와 있었는데 눈가에 눈물이 고인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며느리를 안아주었어요. 이제 됐어. 우리 함께 노력하자.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텔레비전이 꺼져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책들이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의 휴대폰도 보이지 않았죠. 영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약속드릴게요. 이제부터 정말 달라질 거예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담도 받고, 그리고 육아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변화는 쉽지 않으니까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천천히 나아가 보자.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모두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손주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하는 걸 들으며 영규와 며느리는 진지하게 귀 기울였죠. 휴대폰도 텔레비전도 없는 저녁 식사였어요. 식사 후 영규가 제안했어요. 우리 가족 회의를 해볼까요?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고민과 바람을 털어놓았죠. 며느리는 육아에 대한 부담감과 자신감 부족을 털어놓았고, 영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언을 해주었어요. 가족은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야. 서로 도와가며 만들어가는 거지.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해결해 나가자.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물론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노력한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알아요. 가족의 사랑과 이해, 그리고 서로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며느리가 이미 그곳에 있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제가 오늘은 아침을 준비해 볼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며느리가 육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어요. 영규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출근 전에 손주와 잠깐 놀아주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날 오후 손주의 유치원 참관 수업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셋이서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는 길, 저는 행복감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겐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우리 가족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하며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이제 저는 미래를 향해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